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내에서는 발표하지 않은 여러 얘기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 후속 협상을 앞두고 고도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을 반기던 일본 언론이 최근에 회담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적,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무슨 의도일까요? 예, 사실은 아베 총리께서 한일 회담하고 난 뒤에 한마디씩 흘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한마디씩 흘리고 있는 거를 일본의 우익 신문들이 그걸 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8월 달에 네. 북한이 사실상 목함질에 도발하고 또 DMZ에서 폭격 도발하고 나서 2+2 회담을 통해 가지고 8.25 합의문을 도출했잖아요. 도출하고 난 뒤에 북한의 황병서하고 김양건이하고 돌아가지고 딴소리들 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일본도 그 형태를 따라가고 있나. 북한에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여기서 합의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 할 수 있지만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일본도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고 언론에 공개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화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성명도 발표 안 했고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도 안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아베 총리는 약속 안 지키고 어디 가서 툭툭 한마디 던진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툭툭 던지니까 그걸 일본의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신문에서 받아서 오히려 그냥 좀 나쁜 방향으로 그걸 지금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이게 일각에서는 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이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로 연행해 갔다라고 하는 국가적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적 법적 책임이 있으니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죄뿐만 아니라 잘못했으니 그 법적 책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죠. 1965년도에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그것이 우리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막 보도 나갔잖아요. 아베 총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진일보한 것이 사사의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2012년도에 일본 외무성하고 우리 외무부하고 거의 타결 직전까지 갔던 아닌데 그것이 바로 일본의 총리가 사죄 편지를 쓰고 그 사죄 편지 쓴 것을 주한 일본 대사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배상이 아니고 보상을 하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생각과 인식의 차이가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본은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사실상 타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이것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여기에 양보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더 이상 한국 측 안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고도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왜곡 보도의 또 다른 의도라고 저희가 좀 분석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을 의식한 여론전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상 중국하고 일본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이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를 두고 이 동아시아 전체 지역에서 소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커진 나라예요. 세계에서 12, 13위권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고 소위 말하는 한류라고 하는 엄청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러면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자기들이 그런 소패권 경쟁을 벌이는데 유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도 그렇고 뭐 사실상 중국의 모든 관료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일본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을 중국 편으로 밀어붙이는 역할을 미국에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얘기하잖아요. 예. 네.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고요. 한국 사람이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이 얘기했어요? 일본 언론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중국에 계속 경사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 가서 고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하는 얘기는 정당하고 옳고 한국이 하는 얘기는 정당하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참 잘못하고 있다.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을 중국 편으로 가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 속에서 위안부 문제든 역사 문제든 그 정당성을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잔머리를 좀 굴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대국답지 못하고 역시 섬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역시 섬나라다. 예.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그 연내 타결과 관련해서는 좀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이 모아졌는데 연내 타결에 관해서는 어렵다고 했다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득실을 따져본 입장 변화라고 보십니까? 사실은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렇게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회담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둘이서 단독 회담 1시간 하고 확대 회담 30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딱 한마디가 뭐였어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게 문장 이게 처음이자 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 총리가 가서 이 가능하면 연내에 뭐 한국도 이 얘기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다른 데서 반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얘기도 나오고 일본의 우익신문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날짜를 정해주면 오히려 일본이 한국한테 끌려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베 총리가 이 연말까지 뭘 좀 협의를 가속화하고 그러면 이거 한국이 내놓은 안쪽으로 내가 끌려가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베 총리가 한 발 물러서는 거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측 주장대로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겠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게 위안부 문제가 지금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그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럼요. 보십니까? 우선요. 명분으로 보면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몇 년을 끌어온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고비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한일 간의 문제가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제 문제도 있고 안보 문제도 있고 역사 문제도 있고 또 글로벌한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루고 서로 협력해서 정말 영국과 독일이 옛날에 그 앙숙을 다 털고 손잡고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한국과 일본이 거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일 수교 50주년에 올해 내로 그래도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명분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시급해요. 왜 그러냐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남아있는 분이 47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하루 늦어지면 이 할머니들이 일본에 사죄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일본 측 입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7월 달에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 자민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일본은 이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제 관련 11개 법안을 네. 올 7월 달과 9월 달에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예. 이제 남은 고비는 일본이 뭐냐면
내년도에 참의원 선거에서 완성을 거둬서 이제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나가서 완전히 보통 국가로서 전쟁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나라로 네. 법까지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에서 안보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시위를 벌이고 있으니, 내년 이 참의원 선거에서 이제는 자민당의 표를 몰아주지 말고 범야당한테 표를 몰아줘서 절대로 이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제 말의 핵심은 내년으로 딱 넘어가면 일본 전국 전체가 선거 전국으로 들어서기 네. 때문에 네. 올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 타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네. 일본이 이 한국 측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이게 어떤 뭐 일본의 간사장,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겠는데 예. 간사장인가 관방부 부장관인가 뭐 이분이 아마 이 말씀을 5일날 뭐 마이니치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 아마 한 것 네. 같은데 사실상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외무성 국장하고 한국의 외무부 국장하고 9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9차례. 9차례 회의를 했으면 한국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일본이 모르겠어요? 또 한국에서는 일본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정치적인 결단만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잔머리 굴리는 얘기를 일본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 북한도 지금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에 네네. 뭐 제대로 된 책임을 해줘야 한다. 북한 예. 쪽에도 이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볼 수 있을까요? 북한답다는 생각은 들고요. 북한답다는. 왜 그러냐면 진작 이 얘기 꺼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 꺼내느냐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북한 인권하고 관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또 유엔 총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드는데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연합이고 하나는 일본이에요. 그래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초안을 딱 만들면 그 초안을 해람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것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통과되고 그것을 유엔 총회에서 다시 통과시키거든요. 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주도가 돼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인권이사회니 유엔 총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본 너희 스스로가 과거에 우리 북한 여성들에 대해서 인권을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침해한 사례가 있다. 그러니 니들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런 그 인권 문제 얘기 꺼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번에 이제 했다라고 봐야죠.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그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북한하고 일본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국교 정상화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아주 아젠다를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북한, 일본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 위안부 문제도 다양한 아젠다 속에 넣어서 내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 있다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